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부고 이번에 1학년 영어 맡게 된 박정효 강사라고 하고요. 그 설날 명절 지나고 바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설명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히 제 소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이번에 어땠는지 안내 드리고, 이제 고등 영어와 중등 영어의 개괄적인 차이,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이제 홍대부고 영어 내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성북 메가스터디 고등부에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운정 메가스터디 학원에 있었고, 마포 아발론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교수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메가스터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타사에서 이제 초등 인강을, 영어 인강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명덕외고라던가 특히 이제 명덕외고나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 내신 대비를 조금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 번역학을 전공하고 이제 테솔 자격증이랑 그리고 이제 번역 ITT 비즈니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입니다. 바로 이번 수능 영어가 어땠는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상위권에 한 1, 2만 명 친구들이 등급을 잘 받아서 이제 최저를 맞춰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던 친구들이 사실은 영어가 상대적으로 체감해봤을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작년, 재작년하고도 계속 비교를 해보면 수능에서의 영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그리고 21, 22, 23까지 다 비교해봤을 때 1등급 비율이 5.3%, 7.43, 12, 6, 7 이렇게 가다가 이번 최근 수능에서 4.71%가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4%만 1등급을 받았다는 게 영어에서는 90점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영어 절대평가 시험인데, 그만큼 1등급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건 90점을 넘은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영어가 아주 많이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매년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선행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 조절이 평가원에서도 솔직히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온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수준을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조금은 밀릴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양이 많고 국어도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갑자기 이제 중등 때보다 더 어렵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도외시할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기본기, 그럴수록 단어 암기를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되고, 그리고 독해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 특히 빈칸, 순서, 삽입 유형들에 집중을 한, 추론 문제에 집중을 하는 그런 독해를 고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괄적으로 중등 교과서와 고등 교과서 뭐 크게 빨리 막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중등 때는 사실은 외우면 점수는 나와요. 80점 이상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홍대부고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항상 1, 2과, 3, 4과 이런 식으로 중간기말 2개 과씩 출제를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홍대부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는 없어요. 부교재는 없는데 이제 뭐 EBS 그런 부교재는 없는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항상 추가를 하십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 기출지문이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3월 28일에 목요일 날 고1 친구들이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3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예요. 그거랑 같이 학교 교과서가 시험 범위인데 이제 유형을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 비교 안 하고 중학교 때랑 비교했을 때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 모든 걸 다 통암기하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자, 어법 시험은 전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후반에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어법 문제가 2022년하고 2023년 비교했을 때 사실은 2개 고르시오, 틀린 걸 3개 고르시오, 4개까지 고르시오 하던 객관식이 그냥 모두 고르시오로 작년에는 2022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처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은 시험 범위도 전범인데 기본적으로 홍대부고를 비롯한 모든 고등학교가 다 전범위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홍대부고는 이제 박스형 문제라고 해서 2개 중에 하나를 A, B, C 각각 고르는 유형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뭐 영영풀이를 비롯한 어법 결합형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박스형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홍대부고 같은 경우는 YBM 박 교과서에서 보통 한 시험마다 2개의 과식을 출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범위로는 항상 추가 범위를 내시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당연히 작년 해에 3월달 모의고사를 시험에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히 2023년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을 한 후에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할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게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일치 문제가 비중이 높습니다. 높은 편이긴 한데요. 이제 추론 문제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은 영어 문제 해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문장이 뭘 것 같으세요, 맹들 혹시? 뭐냐면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읽고 질문할 수 있는 문장은 이 지문을 읽고 답할 수 있는 혹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같은 거를 의문문 형식으로 주면 학생들이 유독 해석을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시험을 출제를 많이 하시고요. 어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타 학교의 경우는 어법과 어휘의 비중이 어휘가 조금 더 높은 경우도 많은데 홍대부고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를 꼼꼼하게 구석구석에서 내신다는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작 문제는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술형은 2022년에 3개, 작년에 2개 이런 식으로 많지는 않아요. 항상 2~3개씩 나오긴 하는데요. 한글 뜻을 주지 않고 단어를 영어 문장 어순에 맞게 배열하시오라는 유형을 가장 많이 내시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즉 뭐 나돈니 버덜소라거나 소댓 구조라거나 도치 구문으로 지문에서 좀 눈에 띄는 특이한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을 미리 선점해서 어법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술형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그런 문장 위주로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내용일치 문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100점 만점에서도 내용일치 문제가 절반 이상이긴 한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하고 선지를 영어로 주면 학생들이 이거는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어려워해요, 많이. 그리고 강수진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얘도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내용에 올바른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한글 선지가 아니라 영어 선지이기 때문에 유독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홍대부고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선지가 영문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와 큰 맥락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하고 의문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의문문 주면요. 해석이 시험이니까 짧아도 막혀요.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내가 역으로 질문했을 때 이걸 대답할 수 있나? 떨리고 지문 내용 파악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부터 워크북을 통해서 내용은 단순히 한글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테스트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그런 워크북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출제 경향은 저희 어머님들 보신 것처럼 추론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가 사실 객관식에 많아요.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 객관식 선지가 보신 것처럼 영문으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작이 이제 긴 문장을 주로 영작 문제로 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시간 소요는 또한 한글 해석을 주지 않고 그냥 단어만 던져놓고 그거를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영어 문장을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 서술형, 종합해서 고난도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시험 범위에서는 타 학교 비교했을 때
범위 자체가 많진 않은데요. 근데 시험 문제를 굉장히 딥하고 꼼꼼하게 내시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비 전략은요. 첫 번째, 평소에 영어 의문문 그리고 복잡한 구문들이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독해 연습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렸던 그러한 중요하고 특수한 구문들 위주로 서술형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구문 위주로 반복 훈련을 열심히 실시할 거고요.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어법 문제는 그냥 모두 고르시오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홍대부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는 다 모두 고르시오 어법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공부할 때 내용을 1차적으로 익히는 지문 학습과 어법 측면에서 문법이 어떤 게 중요했는지를 보는 지문 학습, 그리고 모르는 단어, 반의어와 유의어, 그리고 꼭 알아야 될 필수 다른 어법뿐만 아니라 어휘까지 같이 공부하는 3단계의 지문 학습을 저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모의고사 지문 시험 범위는 아무래도 외부 지문이 외부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인데요. 당연히 모의고사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빈칸도 같이 채워보고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문문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내신 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정규 수업은 수토 혹은 화토로 시간이나 요일은 변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3월 첫 주부터 사실은 내신 대비에 들어가거든요. 홍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시험 범위가 적은 반면에, 그러니까 내신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는 당연히 비교했을 때 다소 조금 어렵게 나올 수는 있어서 이제 등급을 또 갈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바로 3월 초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홍대부고 내신 대비 교재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서인 YBM 출판사의 지문 1, 2과를 제가 정리를 하고 워크북을 넣은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부교재에서는 이제 어법 문제 관련된, 즉 고등학교 때는 그냥 비동사, 그냥 일반 동사 이런 게 단순히 나오진 않거든요. 뭐 provided나 아니면 if 가정법에 if가 생략됐을 때 주어 동사에 도치라거나 이런 다소 특수하고 난이도가 있는 어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문법 부교재와 학교에서의 독해 지문을 학습할 수 있는 주교재로 나뉘게 될 겁니다.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제가 그냥 간략히 보실 수 있도록 한 장짜리 장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 그대로입니다. 의문문, 그리고 선지가 영어로 나온다. 근데 많이 나온다라는 특수성,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같은 다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일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가 내신 교재는 될 거고요. 그리고 어법은 당연히 모두 고르시오 문제 연습이 될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는 사실 모두 고르시오가 안 나왔어서 올해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3개년 기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그거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워크북으로 구멍 뚫어서 질문하고 그리고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워크북인데요. 학생들한테 수업을 신나게 하고 어떤 거 배웠지? 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둥그렇게만 대답을 해요. 혹은 이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빈칸 뚫어서 여기 채워보게 하고, 그리고 내용 정리하게 하고, 간단한 5개 혹은 10개의 퀴즈를 꼭 풀어보게 해서 그날 공부했던 내용이 사실은 양양상 영어는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게 꼭 복습될 수 있도록 같이 정리를 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다소 요원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100% 해석이 다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독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이다 보니까 한 문장이라도 학생 스스로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홍대부고 이제 영어 내신과 그리고 수능 관련해서 이제 영어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